리오를 연구하신 지 12년 3개월 만에 성공. 소감이 어떠십니까? 뭐 한마디로 표현을 드리면은 뭐 가슴이 뻥 뚫린 정말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2010년에 시작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2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참 저희가 우여곡절이 좀 많았고요. 그러니까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서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수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마음이 기쁩니다. 사실 느낌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뉴스에서 이제 이 발사 성공 전까지는 인터뷰를 하시더라도 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얼굴빛도 그렇고 좀 뭔가 좀 늘 긴장돼 있고. 그 후속 저희가 일정이 좀 많이 바뀔 것 같고 제가 지금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왜요? 누리호 발사하는 것보다 이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에이, 뭐 괜히 또 하시는 얘기겠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부장님도 저희 사실은 연락드린 지가 1년이 넘었었어요. 예, 저희도 꾸준히 연락 끝에 이렇게 또 오늘 좀 모실 수 있게 된 건데 우주 발사체, 그러니까 자체 제작해서 만든 나라가 전 세계 지금 8개국인가요? 1톤 이상의 위성을 올릴 수 있는 7번째 국가. 7번째, 라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6번째, 7번째보다는 저희가 그 정도의 능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그 정도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 위성을 쏘아 올린 국가는 이제 소련이었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미국인데 그게 50년대, 60년대, 그죠? 맞습니다. 5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그런 나라들은 벌써 한 70년 이상 지났죠. 근데 저희는 9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한 30년 정도가 되었고요. 그 나라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시작은 늦었지만 저희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쫓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또 머지않은 미래에 그들과 동등하게 저희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진짜 이런 날이 온다니까요. 우리가 상상했던 일이 현실로 일어나요. 우리나라가 이제 우주 발사체 기술을 가진 7번째 나라가 됐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 우주 발사체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시면은 우리 지구상에서 무엇인가를 우주로 올려주는 운반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땅에서 무엇이든 우리가 원하는 거를 우주로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고요. 그게 인공위성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달이나 화성을 가기 위한 우주 탐사선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누리호 같은 경우는 1.5톤 정도의 위성을 700km 정도의 지구 저궤도에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인공위성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많이 하고 굉장히 있는데요. 다양하게 그렇죠. 우리가 쓰는 지금 자동차 내비게이션도 다 위성이 있기에 가능한 맞습니다. 거죠. GPS 위성 같은 것도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GPS 같이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어떤 부분에서는 국가 안보상에 상대방의 어떤 군사적인 시설들을 이제 탐지를 한다든지 하는 좀 군사적인 목적에도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국가 안보에 필요한 그런 위성들도 우리 맘대로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에 국가 안보적으로도 우리가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우리가 이제 위성을 띄울 때는 이제 다른 나라의 이제 발사체에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이게 사실 요걸 좀 띄워야 되잖아요. 요게 이제 비용도 꽤 든다고 하던데요. 비용도 많이 들고 막대한 비용이 이제 다른 나라로 이렇게 흘러나가는 게 또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는 막대한 비용이 여전히 들긴 합니다만 그 비용이 대한민국의 생산에 이제 이바지할 수 있다라는 큰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우리나라 위성들을 여러 개를 발사를 했고 그 위성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KTX를 타고 가서 발사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의미 있는. 진짜 그러네요. 안 그러면은 이거를 해외로 또 이제 가야 되니까 비행기 태워서 보내고 감시받으면서 다녀야 되는데 우리나라 땅에서 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들어가고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순기능이 또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얼마나 떨리셨을까요? 올라갈 때 언제가 가장 떨리세요? 저도 발사를 지금 항우연에 들어와서 한 7번째 정도 해봤고요. 실제로 시뮬레이션 하면서 저희가 해본 거는 수백 번을 해봤지만은 실제로 발사하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발사 관제나 이런 쪽에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제가 보는 거는 점화가 되고 나면 바로 이제 제 앞에 있는 화면에
나타나는 수치나 각종 데이터들하고 데이터들. 이 로켓가 어디를 비행을 하게 되는지 상황이 안전한지 하는 거를 계속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한 번도 이제 비행하는 걸 본 적이 없고요. 이번 2차 발사 같은 경우도 이제 발사가 끝나고 그 다음 날 뉴스를 찾아서 봤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네, 상당히 멋있게 잘 올라가더라고. 아. 우주 발사체를 만드는 기술이 이제 국가 안보와 연결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기술 이전이나 협력이 쉽지 않다고 네. 아까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어찌 됐든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또 도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뭐 아무것도 없이 뭐 모든 걸 다 하긴 사실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러니까요. 조그마한 힌트라도 좀 주어지면 있으려면. 저희가 이제 뭐든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박물관에 가면은 로켓 엔진이 이렇게 있죠. 전시되어 있으면 우리가 구석에 머리를 집어넣고 이제 뭐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본다든지 하는 왜냐면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런 것도 많이 했었고 누리호 앞에 이제 나로호는 아시다시피 이제 러시아와 국제 협력을 진행을 했고 그쵸. 저희가 초기에 이제 공동 설계를 위해서 저희 파견팀이 이제 러시아에 가서 그쪽 전문가들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그쪽이 또 워낙 보안이 센 철저하니까. 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협력을 하기로 했는데도 이제 또 그래서 핵심 저희가 기술을. 회의를 하고 있으면은 항상 보안 요원이 같이 들어와서 어떤 대화를 좀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하면 늘 제지를 당하기도 하고. 거기까지만 얘기해라. 네네네.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런 일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상대방 전문가가 어떤 뭐 필기나 이런 거 그림을 그리고 했던 거를 혹시 이제 그런 걸 남겨두고 가면 그 안에 이제 또 좀 비밀 메시지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그걸 이제 좀 찾아서라도 그냥 생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연구를 하고 그랬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하여튼 그 정도로 그 어떤 정보를 위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노력을 했었다. 그랬어야만 됐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러시아 연구원들이 한국에 왔을 때는 회식 자리에서 또 힌트를 얻으셨다고요. 뭐 별의별 순간순간에 이게 놓치지 않고 하나라도 배워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엔지니어들끼리 얘기를 해보면 서로 간에 뭐 하나 물어보면 가르쳐주고 싶어하고 뭐 이런 그렇죠. 자세들이 다 있거든요. 있죠. 저희도 그렇지만 물어보면 잘 가르쳐주려고 하는데 낮에는 또 보안 요원들이 막 지키고 있으니까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식을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해서 같이 모시고 나가서 돼지고기 삼겹살에 소주에 자기들은 이제 보드카 들고 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잔 두 잔 먹다 보면 뭐 물어보면은 얘기도 잘해주고 그래요. 근데 이제 통역을 거쳐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통역도 막 취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통역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야 지금 너무 취했어 아저씨. 잠깐만 있어봐요. 그래서 러시아 분은 러시아 말로 하고 우리는 한국말로 하는데 뭐 서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막 웃고 떠들고 이렇게. 이게 뭐 굳이 회식을 그 목적 때문에 한 건 아니지만 또 그렇게 이제 친밀도를 서로 이제 좀 쌓으면서 네. 그래서 많이 친해졌었던 것 같고요. 나중에는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발사에 나로 같은 경우는 성공을 했을 때는 정말 우리가 막 부둥켜 안고 정말 같이 정말 좋은 그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사실 얘기하신 대로 그 누리호 전에 나로 1단 로켓이 이제 러시아 그죠? 2단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저희가 나로 사업을 얘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그거는 기술 이전도 없었고 그냥 우리가 돈을 주고 걔네 좋은 일 시켜준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 이전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다음에 없는 걸로 가정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고 그 조그만한 그 조각의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얻을 수가 있었고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개발에 다 활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 나로호 사업이 없었다면은 누리호 사업이 있었겠느냐 하는 질문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와서 다행히 이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런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또 오늘 이렇게 또 누리호 발사에 또 영광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을 거예요, 나로호가. 맞죠? 누리호 보면서. 어디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2013년에 3차 발사해서 궤도에 들어갔던 나로호 3단은 아직도 우주에 있습니다. 있어요. 얼마나 반가워. 누리호 어서 와. 좋아요. 네. 아니 뭐 가끔가다가 박사님도 하늘 보면서 누리호 잘 지내니? 뭐 이런 거 하지 않으십니까? 그것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뭐 지금 한 번이라도 누리호 안녕 하면서 잘 지내니? 하면서. 누리호 잘 있냐? 하늘을 안 보시네요. 그야말로 이제 우리 표현으로 귀동냥, 눈동냥 해가지고 12년간 연구 그때 이제 누리호를 개발을 했는데 개발하시면서 이제 가장 어려웠던 핵심 기술은 역시
엔진 아니었을까 네, 싶은데요. 맞습니다. 액체 엔진 개발이 저희가 이제 처음 해보는 것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고요. 특히 그 중대형 엔진을 개발을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연소 불안정이라고 하는 현상,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희가 연료로 쓰는 것이 그 항공기용 등유 제데이1이라는 걸 쓰는데요. 75톤 엔진이 1초에 100리터를 태웁니다. 1초에 100리터요?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까딱 잘못하면은 불안정이 생기면서 엔진이 폭발하기가 쉬워요. 그걸 이제 연소 불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해석적으로 이거는 정확하게 이제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연소를 시켜봐야만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설계를 하고 우리가 제작을 했으니 이게 어디 가서 물어볼 데도 없고 우리가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설계를 변경을 하고 다시 만들어서 또 시험하고 이 과정을 한 10여 차례 이상 쭉 하면서 한 1년 2개월 정도 걸리면서 저희가 해결을 했어요. 예, 저는 지금 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추진기관 부를 맡고 있는 오승협입니다. 발사체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엔진 또는 탱크, 추진관 시스템 여러 가지들을 개발하는 과정에 필수적인 시험 설비들, 하다못해 지금 있는 이러한 연소 시험장도 아무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초창기에는 그런 설비들이 없어서 어렵게 만든 우리 하드웨어를 외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연구소 가서 눈치 보면서 실험을 하고 하다가 잘못돼서 설비 물어주고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로 치면 어디 새빵 사는 그런 기분이라 그럴까요? 근데 너희들이 뭘 알아? 소위 대놓고 무시하거나 너희들은 이런 거 몰라도 돼?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서러움 아닌 서러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더 저희들로서는 이제 도끼를 품고 좀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이 문제만큼은 해결하겠다 이런 오기도 생기는 뭐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과정이 되고 어떻게 보면 경험이 돼서 저희들이 이제 자신 있게 우리 스스로 이만큼 해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돼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이렇게 맘 놓고 축하를 드립니다만 작년 이제 10월 21일 1차 발사 때 안타깝게 실패를 네, 했습니다. 정말 너무 아쉬운 결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드시 극복해서 완벽한 결과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첫 시도에 성공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죠. 전 세계적인 통계상 처음 이제 비행을 하게 됐을 때 성공하는 확률이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안 그래서 되는군요. 네. 저희도 이제 30% 정도로 생각을 하고 늘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준비를 했고 실제로 누리호 앞에 나로를 기억해 보시면 저희가 3번째 만에 이제 성공을 했거든요. 그것도 세 그래서 번째였군요. 대략 그 정도가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6월 15일에 2차 발사일로 정했는데 날짜가 이제 2번 연기가 됐습니다. 연구하시는 연구원분들도 진짜 이게 또 굉장히 또 긴장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준비를 시작을 했던 게 이제 6월 13일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 다음 주 화요일 21일 날 이제 발사를 했거든요. 8일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순간순간에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 다음 과정을 진행을 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13일 날 월요일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서 14일 날 이제 그 발사체를 발사대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날씨가 너무 안 좋다는 예보가 나왔고 맞아요. 예, 그래서 비 오면 일단 이송도 좀 어려워지지만 그렇죠. 그다음에 바람이 또 불면은 그렇죠. 기립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45m 정도 그 고소에서 우리가 작업자들이 그 연결 작업을 해야 되는데 바람이 많이 불면은 너무 위험하거든요. 위험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루를 연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뭐 그때 뭐 한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보고 이제 결정을 하고 했었고요. 날씨가 참. 예. 그래서 뭐 하루 정도 연기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다 하고 이제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수요일 날 날씨가 괜찮아서 이제 발사체를 옮겼고 기립을 하고 연결을 하고 이제 점검을 하는데 이제 발사체 1단에 중요한 센서가 하나 그러니까요. 이상이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뭐 그때부터 좀 진짜 정신이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게 만약에 그 우리가 크게 작업을 해야 됐으면은 예를 들면 이제 뭐 1단하고 2단을 분리해야 된다. 분리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까지 생각을 했어야 됐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시기가 어느 정도로 시간이 걸릴지 하고 나면 장마도 오죠. 뭐 그다음에 뭐 다른 일들도 있고 해서 그다음 발사를 어떻게 잡을지 정말 이렇게 깜깜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다행히 우리가 빠르게 교체가 가능하겠다 판단이 돼서 목요일, 금요일 모든 작업을 끝내고 이제 금요일 날 그러면은 자 이제 날짜를 다시 잡읍시다 하고 이제 했는데 일기예보가 또 굉장히 안 좋은 일기예보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장마 전선이 북상을 하고 있고 화요일부터 맞아요. 비가 온다라는 예보가 있었고 다행히 월요일은 비가 안 온다고 해서 그러면은 월요일 날 이송을 하고
화요일 날 비를 조금 맞더라도 발사를 하자라고 이렇게 했고요. 기다리는데 이게 참 그 주말이 너무 길고 하여튼 좀 피가 마르는. 네. 발사를 앞두고 이제 종교의 힘을 빌려서 기도하시는 연구분들도 많다고 좀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네, 좀 약간 또 좀 발사 전 휴일이 되면 이제 막 각자 자기가 모시는 분들을 찾아서 이제 다 잠시 갔다 오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종교는 없고 하지만 뭐 이렇게 임박해지면은 뭐 다 찾습니다. 네. 저기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그 뭐 발사 전날에 좀 누리호 주변을 돌면서 네, 그게 좀 뭐 마음속으로 이렇게 좀 빌었던 게 좀 있다고 네, 그러던데요. 그 종교라기보다는 뭐 어떤 작별이라고 할까요? 네. 제가 이제 그 기체 있는 곳에 가서 한 바퀴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작별 인사를 이제 나누고 그리고 잘 되면 사실은 얘는 조립동에서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야 되니까 그렇죠. 잘 날아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네. 우리 보지 말자. 확실하게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고 이번에 다시 보내서 보지 말자. 진짜. 네,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기 죄송한데 종교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염주를 차고 계시네요. 이거는 저만의 또 아니 아까는 종교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거는 그 저희 어머니 따라서 저를 많이 가다 보니까 종교가 없으신데 뭔가 의지를 꽂으면 좀.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그랬지만 이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시다니까 연구원분들. 아우. 이제 우리가 누리호 성공 이후에 다음으로 좀 준비 중인 프로젝트가 또 좀 있습니까? 네, 우선은 누리호는 이제 2번 발사를 했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고 이제 발사체라는 게 언제든 또 실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성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누리호 4번 발사하는 사업이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또 이제 달에 우리가 달 착륙선을 보낼 수 있는 새로운 차세대 발사체라고 저희가 지금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요. 그 발사체를 개발하는 계획을 현재 예비 타당성 심사를 받고 있고 빠르면 내년부터 개발에 착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또 많은 분들의 노력과 더불어서 사실은 말 그대로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번 이 발사에 우리 그 민간 기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예, 함께 참여를 했었죠. 저희가 직접 계약하는 기업은 30개에서 한 40개 정도 되고 그 기업들이 또 2차 계약 뭐 이렇게 가면은 한 30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 많이 만들어서 팔아서 이익을 많이 봐야 되는데 저희 같은 일은 굉장히 소량을 만듭니다.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내키지 않는 대신에 뭐가 잘못되면 이제 엄청나게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안 하려고들 하시는데 그동안 30년 동안 저희랑 같이 해오신 기업들은 대부분 계속 참여를 해주셨고요. 고맙게. 저희가 이제 돈을 더 드릴 수도 없고 그나마 이제 보답을 해드린다고 한 게 우리가 발사하는 로켓에 각 기업들을 이름을 좀 크게 새겨주자. 네, 그렇게 해서 20몇 개 기업이 이쪽 이렇게 붙어 있고요. 다 보이더라고요. 네, 그 했더니 또 이제 무슨 순서로 또 이렇게 붙였냐, 뭐 우리는 이쪽에 있는데 카메라가 이쪽만 비치더라, 뭐. 아유,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 많은 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다 생각을 하는데도 그걸 다 못 챙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또 그런 또 제작에 협조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날에 이렇게 큰 영광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누리호가 지금 하늘에 있는 네. 말씀하신 대로 12년 누리호 연구 개발에 세금으로 한 2조 원이 이게 뭐 투입이 됐다고 얘기를 1조 9,572억입니다. 지금 랩하시는 줄 알았어요. 1조 9,572억. 70. 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평소에도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부담이 이게 2조 원도 어마어마한 돈이긴 합니다만 사실 우리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이게 또 많은 편은 아니죠. 네, 뭐 많이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SLS라고 해서 달에 사람을 보내기 위한 로켓을 맞아요. 개발 막바지에 와 있고 이제 곧 아마 발사를 할 것 같은데요. 그 프로젝트 비용이 30조 정도 되고요. 30조요? 예, 그 발사체는 한 번 발사하는 비용이 2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발사 한 번 하는데 2조요? 예. 야,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주에 대한 이런 이 각국의 어떤 생각들이 요즘 굉장히 좀 치열해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래서 중국에서 달 후면을 이제 위성을 보내가지고 사진을 찍고 막 이러면서 우주 경쟁이 본격적으로 조금 전 세계적으로 조금 어저께도 보니까 이제 그 제임스 웹 망원경에서 맞아요. 찍은 영상도 이렇게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보여주고요. 근데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막대한 비용이 우주 그러니까요. 개발에는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없으면은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1차 발사, 2차 발사 보니까 굉장히 많이들 좋아해 주시고 관심 그럼요. 가져주시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야 이런 일들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죠.